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과거와 출세를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든 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최생이란 선비가 있었는데 부모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최생이 아직 어릴 때 어머니가 병을 앓았다. 한겨울에 생대추를 먹고 싶어 하였으나 이를 어쩌나 구할 수가 없었다. 생각다 못한 어린 최생은 뜰에 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그랬더니 이튿날 뜰 가운데에서 갑자기 대추나무 한 그루가 나더니 대추가 주렁주렁 열어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최생이 그 대추를 따다가 들이자 어머니가 먹었다. 그러자 사였던 병이 문득 구름 거치듯이 깨끗이 나았다. 아이의 간절함에 하늘이 감동한 일이 일시에 떠들썩하게 조선 팔도에 전해졌고 일찍이 효자 맹종이 대밭에서 울어서 한겨울에 죽순이 났던 일이 다시 벌어졌다고 인구에 회자되었다. 최생은 대대로 벼슬하는 집의 후손이었다. 일찍부터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하였다. 그러기를 십수년 물려받은 전답을 팔기만 하니 집안은 점점 가난해졌고 늙으신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할 수가 없었다. 한 번은 맹자를 읽다가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를 봉양하지 않음은 큰 불효니라. 라는 구절에 이르자 최생은 책을 덮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님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내 생각만 하고 과거에만 열중하다니 나야말로 큰 불효자이구나. 최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 늙은 부모와 처자식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가장된 자가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생은 그동안의 수고를 모아 불태우고 서가에 있는 책은 모두 친구에게 주었다. 며칠 후 집을 팔아서 500냥을 받았다. 그런 다음 부모를 모시고 처자와 노비를 데리고 청주농장으로 내려갔다. 그 농장에는 제전 5결과 초가 7간에 몇 명의 노비와 몇 마리의 마소가 아직 남아 있었다. 최생은 노비들을 불러 서약하였다. 내 너희들과 10년 안에 좋은 전답 100결과 기와집 50칸에 매일 1천전의 용돈을 쓰는 부자가 될 것을 약속하겠노라.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겐 의당 1천냥의 상으로 보답하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라 법대로 할 것이다. 노비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사람치고 누가 부자로 살고 싶지 않으려마는 복이 다 정해진 걸 어떻게 맘대로 되겠습니까? 복록은 자기로부터 구하는 것이니 구하면 얻어지는 법이니라. 너희들은 내 명령에 순종만 하고 부자가 될지 못 될지는 내게 맡기고 걱정하지 말아라. 노비들이 대답하였다. 그리하겠습니다. 최생은 이에 500냥을 사내종에게 주어서 곡식을 사다가 저장하게 하였다. 그해는 마침 충청도 지방이 대풍년이어서 150전으로 벼 25두를 바꿀 수 있었고 다른 곡식도 이에 준했다. 이듬해 봄에 최생은 몸소 농부가 되어 전답 사이에서 살다시피 하여 가을에 갑절을 수확하였다. 이해 역시 대풍년이었다. 최생은 이에 제위토 5결을 전부 팔아서 돈 2천냥을 받아 그 돈으로 모두 곡식을 사들였다. 지난해에 사들인 곡식과 합쳐 계산해보니 근 2천석이나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여름 가뭄과 가을 홍수에 시절이 대기근을 만나 피곡 한 섬 가격이 10냥이나 되고 쌀은 그 곱절이었다. 노복들이 사들인 곡식을 팔자고 졸랐으나 최생은 듣지 않았다. 너희들은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불려온 사람들을 뜰 밑에 세우고 물어보았다. 우리 이웃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되오? 토지와 소를 가지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은 사람도 모두 부황이 들어 죽어가는 판인데 하물며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이 남에게 품팔이하는 자들이야 오죽하겠소. 장차 구렁텅이에 쓰러져 죽게 될 판이지요. 모두 죽게 된다니 내게 곡식이 얼마간 있으니 비록 적지만 여러분의 급박한 상태를 도울 수는 있을 것이요. 우리 고장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으니 모처에서 모처까지 그 호구를 기록하여 보여주었으면 좋겠소.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하고 쭉 늘어서서 절을 하였다. 정말 생불이십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인근 사람들에게 알려 그 호구를 기록하여 최생에게 바쳤다. 최생은 날짜를 약정하여 기록된 300여 농가의 800여 명을 모두 불러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이 양곡으로 가을 수확할 때까지 견디면서 본업에 힘쓰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300여 농가가 서로 솔선권면하고 합심 협력하여 농사에 열중하게 되었다. 최생은 작년에는 흉년이 들어 농사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올해에는 마땅히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여 그 소출의 반을 취하리라. 하고 노비를 거느리고 몸소 경작했다. 그 해는 다행히 대풍이 들었다. 논 임자와 수확을 나누니 100녀석이 되었다. 300여 농가들도 제각기 추수하여 곡식을 수북이 쌓아놓고 서로 말하였다. 우리네 이 곡식은 모두 최선비 덕이네. 올해 봄 여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300여 농가 800여 인구가 굶주림을 면하여 부모 처자와 한 집에서 단란하게 지내며 들에서 노래 부르게 된 것은 누구의 은덕인가?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흙 속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것이네. 너나 없이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고 그중 노숙하고 학식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의논하였다. 최씨 때 곡식은 바로 그 양반 제전 5결과 한양집을 처분한 돈이라네. 올봄 고가로 치자면 2천석으로 2만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살렸으니 천하에 의리 있는 분이시네. 우리가 기껏 2만 쳐서 돌려드린다면 너무 박하지 않겠는가? 의당 3만 갚아야지. 옳소. 하고 모두 찬성하였다. 이에 추고가로 환산하니 나락 20도의 값이 150전으로 전부 2만석이나 되었다. 300여 농민들이 등급을 나누어 곡식을 거두어서는 소와 말에 싣고 와서 마당에 쌓았다. 최생이 어리둥절하여 무슨 영문인가 물으니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더래서 나란히 절하며 말했다. 저희가 받은 은혜는 태산 같은데 지금 터럭만한 미세한 물건으로 태산 같은 큰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대체 얼마를 가져왔소? 2만석입니다. 내가 굳이 중국 고대의 목적 같은 겸해나 중국 은나라의 백이 같은 청렴을 지키는 것은 아니나 2만석은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양곡에 비하면 10배하고도 남음이 있어. 이건 작은 미끼를 던져 큰 자라를 낚는 격이니 이런 고리대금이 어디 있겠소. 받을 수 없소이다. 최생이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안 그렇습니다. 올봄에 만약 2천석을 파셨다면 2만 받았을 것이요. 2만 가지고 백화를 사들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냈다면 남은 이득이 여러 배나 되어서 6만 벌었을 것이외다. 이 6만 곡식을 산다면 4만 석을 사들일 수 있을 것이니 지금 2만 석은 4만 석의 반입니다. 4만 석을 취하지 않고 2만 석을 취하시니 이것이 청렴이 아니옵니까?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것이 겸해가 아니옵니까? 저희의 이해로 논하더라도 300여 가구가 올봄 크게 기근이 들었을 때
빚을 얻으려야 아예 길도 없었을 뿐더러 설사 돈이 얻어진다고 하여도 그 이자가 필시 15알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그 돈으로 곡식을 바꾸려고 해도 곡식은 귀하고 돈은 귀하지 아니하니 돈이 산더미와 같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쌀 한 토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어떻게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제때 농사를 지어 집마다 풍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곡식을 안 받으시면 저희가 노비로 자원하여 만분의 1이나마 은혜를 갚겠습니다. 한참 있다가 최생이 말했다. 당신들 말이 그러하니 아무튼 받겠소. 그러나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바꾸니 내 실로 부끄럽구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절을 하고는 곡식을 쌓아놓고 돌아갔다. 이듬해 봄에 가뭄이 심해지자 고가가 폭등하여 한 포의 곡식값이 5냥이나 되었다. 최생은 2만 석을 방매하여 10만 냥을 받았다. 가을에 가서 고가가 허래지자 5만 석을 사들였다가 다음해 봄에 방매하여 20만 냥을 받았다. 마을의 300여호 중 장사 속을 짐작하는 자들에게 미천을 대주어 3년 동안 장사를 시켜서 그 재화를 실어들이니 돈과 곡식이 넘쳐 그 수량을 계산하기 어려웠다. 이에 50칸의 집을 짓고 노비들에게 상으로 각각 1000냥씩을 주었다. 귀양한 지 10년 만에 최생은 도내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맹종은 맹자의 18대 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의 모친이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자 맹종은 눈이 쌓인 대밭으로 갔지만 죽순이 있을 리 없어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늘이 감동해 맹종의 눈물이 떨어진 그곳에 눈이 녹고 죽순이 돋아나 맹종이 그것을 끓여 모친에게 대접하자 어머니의 병환이 말끔히 나았다고 합니다. 인구는 세상 사람들의 입입니다. 회자는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맹자는 성선설로 유명한 전국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로 본명은 맹가입니다. 수고는 자기가 손수 쓴 원고입니다. 제전은 제위토입니다.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설정한 묘위토입니다. 결은 논밭 넓이의 단위로 세금 계산 시 사용합니다. 결의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고 하는군요. 피곡은 겉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곡식입니다. 묵적은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입니다. 겸해서를 주장했으며 묵가의 창시자입니다. 백화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재화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신돈복이 지은 학산안원과 이원명이 편찬한 동야휘집이 모본입니다. 김동주 교수가 편역한 책 남아가 한번 눈물을 훔친 뜻은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농업, 오늘은 우리 집 1, 내일은 너희 집 1 품앗이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지역의 설화, 소금 장수의 아들, 서기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전설천하, 한국의 전설, 낙방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효문화신문, 충청투데이의 반포지효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최완석 기자의 경남도민일보 기사, 조선시대 효자 인증 쉽지 않았네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불교신문, 이진두 논설위원회 칼럼, 효도와 보온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득신, 김중근, 신윤복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아이스토크, 픽스타, 픽사베이, PNG트리, 러브픽, 어반브러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